가보시죠. 이게 꼭 이제 진짜 모의고사 풀면 다시 풀어봐야 돼. 다시 풀어서 본인이 이렇게 좀 어이없게 털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발견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자기 때리고 막 이런 X가 분노 표출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거 할 때야, 알겠죠? 지금 뭐 엄청난 해석을 지금 뭐 성장시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인간이 잘 보는 눈을 갖기 때문에 알겠죠? 이제 그 자기가 아는 만큼 이 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그 훈련이 지금부터 좀 단단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수를 좀 제로로 만드는, 알겠죠? 틀린 걸 다시 풀어봤는데도 안 풀려. 뭐 지랄했는데도 안 풀려요. 그럼 잘한 거지. 알겠습니까? 풀기 박스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한 큐에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 어찌됐건 이번 주에 봤던 모의고사를 체크해보면요. 이 13번 전에, 아이고 뭐 하나씩 털리셨죠 보니까. 태용이도 하나 틀린 게 있고 지금 우진이도 하나 있고 지금 연승이도 하나씩 다 이렇게 사이좋게 양이 틀리셨네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14번부터 같이 얘기해 보시죠. 14번입니다. 아, 요게 확실히 뭐 얘도 사설인데요. 이 뭐냐 평가원 기출을 확실히 많이 흉내는 게 느껴지는 문제긴 합니다. 요거 보니까 선생님 이제 또 문제예요. 선생님이 있습니다. 쌤이 이렇게 평가원 문제나 연상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그 수능 유형 분석 가시면 거기다 있어요. 거기 보시면 또 이런 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 것이 쉽고요. 이건 평가원 문제도 쉬웠고, 그렇죠. 거기서 뭔가 본을 따서 생각보다 좀 빡세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들어가 보면 이거 어려웠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만약에 다시 풀어서 잘 풀었다면 해석을 정말 잘한 건데 아마 작은 디테일 좀 틀렸을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접근 자체가 안 된 친구들은 안 된다.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로그 2에 마이너스 2x고 문제 좀 어려운 감이 있었어. 4x n제곱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문제가 좀 가벼운 번호대면요 한글로 적고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건 보기 편해서. 근데 이렇게 좀 번호대가 뭐 14번 정도 되거나 아니면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면요 이 자연수는 한글보다는 그죠? m이라는 문자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죠? m은 자연수 이렇게 놓고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그죠? 되게 하는 0과 4 사이에 모든 실수 x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fn이라 하자, pn이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p11과 p12와 13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죠. p13. 그럼 이제 쌤도 당연히 풀고 이제 이런 풀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게 뭐 어차피 두들기는 문제인데 폼을 어떻게 잡고 두드릴 거냐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봐봐. 어쨌든 자연수의 맥락을 할 때 바로 치고 들어가서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요거를 n을 내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n을 내려야 뭐 이 로그를 정리할 거니까. 그렇죠? n을 내릴 때 선생님은 내가 그래도 나름 강사니까 나는 개념이 좀 단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릴 때 이미 내가 잠깐만 있어봐. 나는 여기서 딱 캐치하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부터 내리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문자가 이렇게 있을 때 x제곱의 로그 2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인 거야, 함수 그냥.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함수인 거야. 그때 내가 요 함수를 만약에 내가 2를 내리고 싶어. 그러면 이 식과 2를 내린 로그 2x. 이건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인 거야? 다른 식인 거죠. 그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산 문제에서 이걸 무시하고 풀 수 있었던 거는 다른 항이 이제 뭐 로그 2x 같은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수 조건이 양수가 잡히기 때문에 그냥 내려서 풀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 식만 놓고 보면요 내릴 때부터 다 신경 써요. 잠깐만 이게 2가 있으면 이미 얘는 정의역이 0만 아니고 다 되기 때문에 2를 내리고 싶다면 절대값을 세팅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이렇게 해야 돼. n을 내릴 때 그죠? n을 내릴 때 이런 개념적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식만 얘만 있기 때문에 잠깐만 n이 짝수가 되면 이거 머리가 골치 아픈데 쓱 보는 거야. 짝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분리해야 돼. 첫 번째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알겠죠? 기본적으로 n이 양수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진조건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약분 때려버리면 x고 마이너스 2x가
0도 잡은 거예요. x는 0과 2 사이만 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많이 줬지만 저만큼은 볼 수가 없어요. 진수분 때문에 얘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봐봐. n이 홀수인 상황을 얘기하면요. n 로그 2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가 될 것이고 얘가 이제 m 되는 찾는 거죠. 그렇죠? 넘겨버리면 로그 2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에다가 얘가 n분의 m이 되는 것이고 결국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가 2의 n분의 m 제곱이 되는, 그쵸? 그때 이제 얘는 자연수 아무거나 되기만 하면 돼. 되는 상태의 값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봐봐. 이게 이 문자 상황에서 판단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n을 홀수로 잡아놨으니까 우리 뭘 잡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가 2의 n분의 n이 잠시만요. p 11부터 때려보면요. 여기 n이 11인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2의 11승분의 m을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찾는 거죠 지금. 그렇죠? 상황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함수를 봐야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2의 10은 m 제곱이라는 이런 m은 자연수입니다. 아무거나 못 되는, 그렇죠? 이런 상태가 만족되는 x가 몇 개냐라는 거죠. 얘를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2x로 묶으면요 x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볼록한, 어차피 0부터 2까지밖에 안 볼 거야. 이런 셈인 거죠. 그죠? 그때 꼭대기가 얼마냐면은 꼭대기가 1을 집어넣어 버리면 2가 되네. 2.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봐봐. 요거는 상수함수니까 얘를 그을 때 m은 자연수니까 여기 아마 요 작은 값에 여기 아마 y는 2의 11분의 1승부터 시작되겠죠. 그죠? 응. 얘가 1 되는 케이스 2개. 그죠? 그러면 봐봐. 요 숫자가 2의 11분의 1승부터 2의 11분의 10승을 지나서 2의 11분의 11승까지 갈 건데,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직선이 촥촥촥 올라가겠지. 그러면 2의 11분의 10승까지는 2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마 y는 2의 11분의 10승이 있어서요. 그죠? 얘는 한 개당 2개씩 나오는 거지. 이차함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몇 개인 거야? 총 10개도 2배니까 여기 20개가 나오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X값이. 그렇죠? 그 마지막에 2의 1승이, 얘는 2의 1승이니까 2의 1승은 딱 그 점은 한 개인 거잖아요. 꼭점이니까. 얘는 한 개. 아주 디테일하고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가원의 어떤 특성을 또 딱 뽑아가지고 알겠죠? 이런 작업을 아마 해본 경험치가 있을 겁니다. 평가 문제에서 알겠죠? 보기에는 라이트하게 나오긴 했는데 요 소재를 갖고 온 거야. 좀 빡세게 만든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 P13을 바로 확인하겠죠. 그래프는 똑같은 걸로 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상황이 똑같을 것이고 나는 뭘 보는 거냐면 y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x를 당겨보시고 y는 13분의 m으로 봐요. 2의 13분의 m으로 봐야 되겠지. 그렇죠? 환경이 완전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2의 13분의 1승부터 2의 13분의 12승까지는 2개씩 나올 거고요. 2의 13분의 13승은 이제 이건 정확히 2니까. 그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 12개, 2배, 24개가 튀어나올 것이고 얘도 한 개. 총 여기서 나오는데 25개. 이렇게 2개가 확보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P11은 21개, P13은 25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짝수죠. 짝수. n이 짝수라면 n이 그냥 10인 걸로 할게요. n이 10이라면 그죠?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진수 조건을 체크하면요. n을 내렸을 때 n이 짝수라면 로그 2에 봐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의 12승이 m이 되는 거 찾는 건데, 그렇죠? 그럼 얘는 진수 조건부터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0만 아니면 돼.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그냥 x는 0이랑 2만 아니면 돼요. 나머지 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봐봐. 똑같이 연산으로 여기 식이 있죠? 똑같이 연산을 빼면요. 얘랑 같은 식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짝수일 때는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2의 12분의 m승을 만족하는 이거 찾는 거지. 그죠? 짝수일 때는 내릴 때부터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좀 예민한 개념을 잘 적용해서
불을 끄고 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려보면 이번에는 x가 주어진 범위를 활용해야죠. 0부터 4까지를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그려보면요. 얘는 뭐 아까 그랬지만 x축이 있으면 원래 그림이 위로 볼록 0부터 원래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이렇게 4를 끊으면 아마도 뭐 4를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6 나옵니다. 원래 그림은 이건데 알겠죠? 짝수는 절대값으로 인식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정확히 보면 진수 조건 때문에 0은 안 될 것이고 빵으로 뚫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하고 여기 꼭대기 높이가 2인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얘가 이제 꺾고 올려갔어요. 이렇게 여기가 는이 있습니다. 는이 있어요. 여기 높이가 16이 되겠지. 여기 봐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또 두고 보면 봐봐. y는 자 2의 12분의 1승부터 요 2를 만나기 전까지는 3개야 얘는 지금.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2의 12분의 11승까지는 3개 라인. 얘 라인은 3개 라인. 그죠? 그 다음에 2의 12분의 12승이 되면 이건 2니까. 그죠? 2일 때는 딱 2개. 요 때는 2개. 그쵸? 그리고 2의 12분의 13승부터 13은 여기 있으니까 1개. 그쵸? 1개로 막 지켜가지고 얘가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이 나오면 2의 12분의 48승까지 포함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포함인 거죠. 요 라인은 1개 라인인 거죠. 1개 라인. 알겠습니다. 문제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지만 이 사용된 소재는요, 좀 공부하기 좋은 소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의 개수를 정리해내면 1부터 11까지 3개, 여기 33개 나올 것이고, 이 2개 있고요. 35개. 그죠? 13부터 48까지가 개수가 36개 아닙니까? 36개. 다 더해서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였다. 알겠죠? 다시 나중에 풀고 해서 답을 잘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번으로 가시죠. 15번 볼게요. 이런 소재도 좀 많이 보이는 소재인데 이게 사실 그렇죠. 나올 때마다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쌤 뭐 그냥 뭐 해석적인 수순으로 얘기한다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먹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넓이 관계로 봐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그냥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그냥 하나의 라지 fx로 인식한 다음에 미분한 뭐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추론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접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경험치들이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방향성은 지금 쌤 얘기한 것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성질의 연산 문제일 수도 있고 넓이 관계로 파악해야 되는 추론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함수화 시켜서 도함수를 잘 인식한 그래프 추론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 뚜려보면 되는데 가보시죠. 자, 최고점 계수의 1이 이차함수 fx에서 gx가 다음과 같다. g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dx까지 ft dt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무 대입이겠죠. 뭐 g1 같은 경우는 그죠? g1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d까지 ft dt다. 필요하면 식으로 밀 때 필요하겠죠. g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0되고 마이너스 순서가 별로 되기 싫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절대값 ft dt 정도 되는데요. 뭐 쌤이 적어놨는데 나중에 풀이를 끝내니까 뭐 쓸모는 없더라고요. 근데 뭐 습관은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분하는 모양이 이게 뭐 넓이 관계 해석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인식해버리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분한 모양이 잘 안 보인다면 안 건드리면 되는데 얘는 미분한 모양이 너무 잘 보여서 미분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G'X입니다. 얘 미분한 모양. 이거 절대가 fx이지. 더하기 fx. 그냥 일단 요 두 개는 우리가 기본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니까 그죠? 이걸로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는데 이게 미분이 쉽게 보이는 문제들은요 요까지 그냥 감이 들어왔어야지. 그런 다음에 뭐야 식이 나오네. 요것도 우리가 극한할 때 많이 다뤄봤던 식입니다. 그죠? fx가 양수라면 2배 2fx가 하면 되고요. fx가 음수면요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G'X인 거야. 이랬습니까? 도함수를 발견한 거야. 이렇게. 이게 이차함수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최고참
개수가 1인 상태니까 이것만 가지고 내가 대충 때려볼까? 아, 이런 식일 텐데. 만약에 도함수가 만약에 fx가 뭐 x축과의 환경이 중요한 거니까 위로만 놀아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으면요, 그죠? 밑에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gx는 그냥 3차함수만 이렇게 올라가는 gx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기가 봐봐, 얘가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fx가 그죠? 만약에 fx가 이런 모양이었다면 내가 파악한 gx의 도함수는요, 봐봐, 양수 부분은 2배,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죠? 뭐 모양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알겠죠? 그 다음에 음수는 0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야, 그죠? 그럼 아마도 gx가 잠깐만 내려볼까? 이 도함수니까 증가하다가 여기서 상수함수 증가, 이런 gx임을 바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죠? 그러니까 박스에서 박스가 아니라 참 위에 있는 설정된 그 준식에서만이라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저런 걸 한 다음에 이까지는 타고 오는 게 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기본에서 나이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특이하게 발상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죠? 이게 당연히 어쩌면 해야 될 수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관측이 되는데 y는 gx가 그래프처럼까지 해놓은 거죠. 이건 방향세 잡혀서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보시죠. 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의 모든 수 a는 양수입니다. 그랬을 때 gx는 뭐 요만은 g방의 최대값이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양수까지 봤을 때 0을 대입한 게 최대여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gx가 잠깐만 얘가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이걸 만족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이 1이래요. 그러니까 1보다 더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 어쨌든 최대값이 지형이 돼야 돼.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 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최대값이 지형이 아니겠죠. 요 멘트를 좀 더 정확히 얘기해보면 양수의 최대값이 1이라는 건 최대가 나와 있으니까 1까지 범위를 쫙 넓혔을 때 계속 직방이 최대였다가 1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직방이 최대가 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상황을 준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뭐 얘도 한번 두들겨 봐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여기 어딘가 x는 0이 있을 텐데, 그죠? 얘는 뭐 마이너스 뭐 1이 뭐 이쯤 있겠죠? 이미 이제 1까지 가기 전에 최대값이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탈락. 바로 탈락이죠. 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뭔가 이런 식의 이벤트가 발생해야 뭐 얘가 요구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봐봐. 0이 최대값이려면 잠깐만, 0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어딘가 0은 있어야 되겠다 보니까.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봐봐, 여기가 0을 쳐볼게요. 이거 가능합니다. 0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별 쳤을 때 최대값이 0이잖아, 그죠? a가 점점점 벌어지면요, 여기가 1이 돼야 되겠네. 왜? 그래야지 봐봐, 얘가 0이라면 이렇게 가서 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그게 최대가 아니니까. 이해됐습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0이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0이 여기 아무 때나 있어도 다 최대니까, 그죠? 중요한 건 여기부터 여기 사이 0이 존재는 해야 될 것이고, 이해됐습니까? 얘는 무조건 1이네, 1. 그래야 얘가 말하는 게 만족한단 말이야. 상황이 되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지금 내가 알게 된 거는, 그쵸,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A로 잡을까요? A로 잡으면 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다음 나를 따지러 갑시다, 알겠죠? 이걸 만약에 A로 잡아버리면 fx는요, fx의 물론 얘의 도함수는 2배한 도함수지만 뭐 식의 큰 모양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fx 잡을게요. 그냥 fx는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a 최고창에서 1이니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0이 지금 a와 1 사이에 0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0이 왼쪽에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a가 0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건 뭐 식으로 정리해 왔다면, 여기서 좀 디테일한 정리를 한다면 a 0이 0이 사이에 있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까지 가지고 옆에서 그렇죠. 요 정도까지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이 가에 대한 해석의 전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A, 0은 여기 어디 있을 거다 하고 이제 판단 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아가 가시죠. G-3이랑 자 G-3이랑 뭐 이쯤 있겠죠? 0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보이겠지. X 마이너스 여기랑 그 다음에 G0. G0은 뭐 높이는 여기겠죠. 여기 높이잖아. G0 그렇죠? 0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 높이가 G0입니다. 여기 어딘가 여기다 치고요. G0이랑 그 다음에 G2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G2라는 건요, 봐봐. 2라는 건 뭐 얘가 1이니까 가까운데 이렇게 X는 2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게 등차된다는 거 봐봐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 모양이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 모양이 어떨까요? 이거 점대칭이죠. 왜냐면 얘가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두 배를 올렸지만 얘가 선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선대칭에서 내려온 함수는 점대칭이죠. 이래서 그러면 이게 봐봐. 얘가 말한 G빵은 여기 높이가 G빵인 거야. Y는 G빵. 그치? 알겠어요? 그럼 Y는 G빵 높이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 중요한 게 아니고 2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3을 대입한 이 높이가 그 얘랑 얘가 등찰된다는 건요. 그쵸? 이게 쉽게 말해서 일직선 위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봐. 그럼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 똑같다는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그쵸? 이해됐어요? 오케이? 봐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랑 2를 대입한 거랑 0을 대입한 거 있는데 0을 대입한 거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범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등차되려면요. 일직선 위에 있어야 돼, 이게. 이해되겠어? 근데 그러면 요 함수가 점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이 세 점을 이어서 일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와 여기의 정 가운데를 지나야 돼. 왜? 얘가 점대칭이니까. 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를 딱 지나서 요렇게 뭐 예를 들면 요렇게 이어서 그럼 여기가 x는 2가 돼야 되고 여기가 x 3이 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인 거지. 오케이? 등차절이기 때문에 이게 봐봐. x가 만약에 뭐 1 증가하고 얘가 증가한 게 있으면 같은 양으로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래서 이 높이가 얘가 점대칭이라서 이 y 좌표의 간격도 같아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은 봐봐. 얘가 마이너스 3과 0과 2가 얘가 가운데 있는 위치가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이게 점대칭이기 때문에 0이 대입한 게 이 값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유일한 값이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원래 마이너스 3과 2의 정가운데가 누구야? 둘의 가운데. 더하고 나누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렇죠? 즉 여기에 분명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정가운데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이고 물론 여기가 직선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기 gx 기준에서 g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g0은 어차피 같은 값일 거니까 여기 상수함수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즉, 자 봐봐. 얘가 점대칭이기 때문에 그 g-3과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g2 그 다음에 g빵이라고 얘기는 했어. g빵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어제 g빵 얘가 등차라는 건 그냥 이렇게 식을 적고 얘기가 나겠습니다. g-3과 g빵 g2가 등차된다는 건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시다. G빵이 몇 배가? 2배가 G 마이너스 식을 적어놓고 설명해야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 맞죠? 그쵸?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말하면 얘는 두 값의 가운데를 걸어. 이해됐어요? 그죠? 그 무슨 얘기야? 봐봐. 요 높이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랑 2를 대입한 거 가운데 높여야 돼. 이해됐어요? 그 말은 얘가 봐봐. 점대칭이 된 거잖아. 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까지 x 좌표의 간격이랑 1부터 2까지 간격이 똑같아야 돼. 요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보는 게 이해가 쉽겠네. 봐봐. 무슨 말이냐는 봐봐. 지금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상수함수 가까이 올라가잖아. 여기는 우리가 x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봐봐.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점대칭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나한테 얘기한 게 여기 x는 마이너스 3을 넣은 높이 g-3이랑 2를 대입한 높이 여기 높이가 g2죠. 0을 대입한 높이 여기죠. 요 위치가 g0입니다. 그죠? 이 세 개가 등차야라는 건요. 이 두 값의 가운데가 얘야 이 말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점대처럼 똑같은 간격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여기 위치와 요 길이와 여기서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대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간격도 같다는 얘기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뭔 얘기 알겠어요? 가운데 잡는 것보다 여기가 이해하기 쉽겠네요. 그러면 요 간격은 알잖아요. 1이야 1.
그쵸?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1을 더해버리면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봐봐. 시작이 뭔가 우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할 포인트를 남겨놓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초동 해석이 중요했겠죠. 초동 해석이 봐봐. 대입부터 해놓고 미분을 때리는 거 워낙 우리가 잡혀있는 기본이니까. 그때 미분을 때릴 생각을 다 했을 때 이거 미분이 쉬운데? 하고 딱 들어와 버리면 쌤 또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가겠구나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두수 세수 보고 푸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죠? 쌤도 뭐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대신 한 단계야. 내 눈에 한 단계는요. 미분하면 요거 나오겠네. 미분하면 적을 수 있겠네. 까지 본 거야. 그래서 미분해봤어. 그랬더니 뭐라? 정리 가능한 함수네. 이걸 적어놓고 나도 판단한 거야. 그럼 얘를 쓰면 되는데 넘어갔죠.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넘어온 거야. 응. 절대 봐봐. 이 모양에서 이걸 미분하면 탁탁 나와서 그래프처럼 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미친놈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정확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한 이런 걸 적어놓는 습관도 중요한 거죠. 왜? 지금 이 문제 쓰이지 않았지만 다른 문제도 어떨지 모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정해놓을 뽑아놓을 만한 힌트들을 잘 정리해놓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고 필요한 습관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프리 라인 정리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왜 그러냐면 쌤이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을 내가 알기로 여러분들 충분히 할 만한 성향을 갖고 있으실 텐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시험에 대한 압박, 그죠? 100분에 대한 긴장, 뭐 급함, 그다음에 뭐 어차피 뭐 15번은 뭐 시간 많이 빠지겠지라는 어떤 오해,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 저희가 보이는 것들은 좀 확실히 해놓으시면 생각보다 쉽게 뚫을 수 있었다. 15번 생각보다 박사 문제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 또 단답형으로 넘어가시면 단답형은 뭐예요? 잠깐만요. 17번 중킬러입니까? 이거 왜 이랬죠? 그런 주법 같은 친구들이 느낌 왔네. 18 내가 잠깐 18번 풀어봤는데 346은 없네요. 네. 346으로 틀린 친구 있으면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없네요. 18번 요즘 하고 있어요. 18번. 18번은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 18번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죠? 이건 물론 야 이거 1, 2, 3, 4 두들기면 답은 나오는데 알겠죠? 그건 좀 너무하고 저거 봅시다. 틀리면 누구? 선생님 얘기 좀 태용스? 미쳐가지고 봐봐. 태용아 이거 뭐야 이거? 합이죠. 그치? SN 아닙니까? 그죠? SN 나왔으면 A는 구할 수 없어. 그걸 구해서 풀었어? 풀이는? 아니야? 다른 생각을 했지. 그냥 K에다가 K-를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K만 더 간다고요? 엎드려봤죠. 야 이거 미친. 야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 무슨 소리야. 야 시그마 아니 K에다가 그걸 박아버리면 어떡해. 여러분의 해석 순서가 이래야 돼. 딱 보면 SN이 나왔네. 질문이 시그마 어쩌죠 A 2K 마이너스를 구하래. 이게 AK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AN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모양이 n제곱 플러스 3의 노생에서 이거 등차수열 합이고요. 3의 n승 마이너스 이건 등비수열 합일 때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이 아니면 정석대로 가야죠. 알겠습니까? 정석대로 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A1은요 1 대입하면 3입니다. 맞습니까? AN은요 SN에서 SN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그죠? 그때 쌤이 풀이 환경이면 나는 여기를 슬쩍 쳐다봅니다. 왜냐면 얘가 1을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만약에 얘가 1을 안 건드리고 A 2K로 출발하잖아? 그러면 이 위에 A1은 필요가 없으니까 얘로 산수로 밀어서 대입해서 풀면 끝나. 근데 2K 마이너스 1이라는 건 A1을 건드렸잖아. 그렇죠? 그러면 식을 구해봐야 돼. 이거 아까 식을 내가 그 연생님 일찍 와서 풀어줬는데 식을 구했더니 식은 구할 수 있겠죠? 뺀 거 구하면요 2의 n승 n-x 마이너스가 오더라고. 플러스 1인 이렇게 오더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산수만 하면 알겠죠? 단 얘는 2 이상에만 쓰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뭘 확인해야 돼? A1이 연동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기 1을 집어넣어 봤는데 얘가 2가 나옵니다. 여기서 A1이 2가 나온다고. 이건 3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A1은 따로 관리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얘를 풀 때 A1은 따로 더하고 시그마 K는 2부터 5까지 A
2k-1을 구하는 건 뭐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이렇게 봐봐. 태용아 이렇게 AN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죠. A 2k-1 n자리. 알겠습니까? 시그마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죠? 저기다 대입해서 그 식으로 다시 시그마 넣어버리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SN 잡는 문제니까 반성 좀 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20번 다 맞췄어요. 20번이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그렇게 반응드리지 않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 해야 됩니다. 21번으로 가시죠. 21번과 22번은 올킬입니다. 압살해버렸는데 뭐 22번은 얼추가 풀이 라인에 잡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21번도 사실은 이거는 쌤 생각에는 다시 앞으로 와서 좀 내가 지금 여러분 그 실질적 해석 그 능력치가 좀 애매한데 쌤 생각에 21번, 22번 둘 다 거의 뭐 한 80% 이상 풀이는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겠죠. 아마 아주 작은 디테일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험 환경이면 뭐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시간 투자 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그때는 여러분들 판단들은 이제 풀이를 한 이후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내가 할 거랬다라는 생각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어차피 얘는 손 안 대지 잘했다라는 분석이 되겠죠. 자 가보면 일단 21번부터 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fx는 얘 뭐 인수분해 해버리죠. 3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요 gx는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모양이 똑같아요. 이게 실수배만 한 거죠. 그렇죠? 식의 개형이 되지 않습니까? 둘 다 일단은 기함수고요. 그렇죠? 요게 실수배만 하면 된 거네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상하 고무줄 역할을 했겠지 이렇게. 이랬습니까? 네, 그런 상태예요. 즉 fx 그래프에서 3분의 1배 눌러서 뒤집은 게 아마 gx가 되지 않을까 라는 두 그래프 관계는 쉽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y는 gx, gx는 그대로 그려봤고요. y는 ft. 이건 t를 대입한 그 상수함수 직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HT를 하자. 특이하게 내리겠습니다. HT를 하자. 그때 불연속이 되는 게 이렇게 있다. 개수부터 구하는 얘기겠죠. M을 구해야 돼. 시그마 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요. 그림을 그려봐야죠. 자 얘를 그려보면 자 x축이 이렇게 그림 잘 그려야 되겠죠. 이게 원점 대칭함수니까 그걸 감안해서 자 fx를 먼저 그리면요. 요거 이제 미분해야죠. 미분하면은 얘가 아마 미분을 해보면요 9x 제곱 마이너스 9라서 9로 묶으면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됩니다. 그 값이 1과 마이너스에서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만 했기 때문에 그 값은 같은 위치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fx 그래프가 이게 보자 이렇게 좀 볼록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6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y는 x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체크포인트 적어보면 여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높이가 6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1이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gx는 3분의 1배 눌러서 뒤집었으니까 알겠죠? fx만 정확히 판단하면 gx는 나옵니다. 마이너스 2를 지나요. 마이너스 1을 지나고 2를 지나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여기 y는 주겠습니다. 이게 쌤도 처음에 좀 헷갈려서 천천히 잘해야 돼요. 헷갈려서 안 돼요. 두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죠? 자 이제 방정식의 변수는 x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야. 알겠죠?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건 함수로 봐야지. 이 파란색 함수와의 교점을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높이는 어디를 보는 거야? ft. 자 t를 저 작은 데부터 한번 끌고 올게요.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t가 여기 있으면 y는 ft 이렇게 있겠죠? 파란색과의 교점은 한 개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다시 합니다. t가 만약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t, ft라면 여기가 y는 ft라는 게 이거잖아. 이 직선. 그죠? 노란색과 교점 보는 거 아니야? 파란색과의 교점 보면 돼. 파란색과 교점은 한 개입니다. 한 개. 그죠? 그러면 t가 여기서 이렇게 온다 치면 t는 이 노란색을 따라가는 위치일 거니까. 알겠죠? 일단 한 개로 출발하겠죠?
더 올라가면 한 개 스톱.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여기입니다. 그죠? 알파 1이 첫 번째 여기입니다. 여기 x 값이 여기 알파 1. t가 여기 딱 됐을 때 원래 요 밑에서는 한 개였는데 얘가 되는 순간 두 개. 파란색 되겠죠, 그죠? 두 개가 되고 이 t가 올라가면 세 개. 파란색으로 좀 세 개. 연습하게 되겠어. 세 개 하다가 봐봐. 여기 y는 더 중요하네요. y는 이렇게 만나는 y는. 왜냐하면 요때가 알파 2야. 그죠? t, f2 노란색 따라가는데 또 가다 여기 그으면 두 개, 세 개, 두 개. 불연속. 그죠? 여기로 올라가 버리면 또 한 개, 그죠? t가 움직입니다. 포인트가 y는 2랑 y는 마이너스 2네. 알겠죠? 그러면 요 점이 알파 3. 그죠? 이해됐습니까? 알파 3.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야 이제? 헷갈려. 노란색이죠? 따라갑니다. 세 개, 요 직선만 보고 있는 세 개 하다가 여기가 알파 4. 그죠? 또 내려가면 한 개, 두 개, 여기가 알파 5. 세 개, 여기가 알파 6. 총 6개가. 그 뒤로는 이제 위로 올라가 버리면 교정 한 개도 아니에요. 이랬어요? 이게 신경 써야 될 그래프가 두 개고 거기에 직선과의 교점은 또 그 중에 한 개만 갖고 따진 거기 때문에 상황이 되겠어요? 이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다 나온 상황이네요. 그죠? 걔가 말한 m은 6이었다. 라는부터 잡아내야 되겠네. 그랬을 때 얘가 말하는 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6까지 절대값 f 알파 k와 g 알파 k를 구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여러분 봐봐.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이게 얘를 또 따로 구할 수는 있는데 식이 나와야 때 구할 수는 있는데 이걸 따로 구하려 그러면 우리가 알파 k의 그 알파 1의 값을 구하기는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입해서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알파 1 절대값 f 알파 1 더하기 g 알파 1. 이게 알파 1을 쫓으려면 안 돼. 알겠죠? 그때 얘를 바로 알 수 있어. 우리가 알파 대입한 게 있잖아. 알파 1을 대입한 게 마이너스 2였어요.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g 알파 1은요. 선생님 알파 1을 대입한 게 g 알파로 가면 파란색이니까 여기인데 여기는 얼마입니까를 구하러 가면 헷갈려서 안 돼. 알겠죠? 이 관계가 보여야 되는 거야. 알파 1을 여기 대입한 게 마이너스 2였어. 얘는 그러면 3분의 2야. 쌤 왜죠? 이게 함수 관계가 마이너스 3분의 1 된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이걸 또 좌표를 구하러 가버리면 알파 1이 그 간단한 실수로 안 나와. 조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봐야지 쉽게 잡히는 거죠. 알겠죠? 그렇다면은 아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얘가 같은 값을 대입한 거니까 이거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의 f 알파 k예요. 같은 값을 대입한 거니. 알겠죠? 내가 지금 fx에 대입한 좌표를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f 쪽이 구하기도 쉬워요. g 쪽으로 다시 대입해서 뭔가 뽑아내야 되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연동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그마를 간단하게 만들면 시그마 k부터 6까지 절대값 3분의 2의 f 알파 k가 됩니다. 얘만 구하면 돼요. 오케이? 3분의 1을 팍 빼버리면 결국 알파 1부터 알파 1까지 f 알파 1, f 알파 이것들만 구하면 되는데 요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봐봐요. 알파 1은 fx 대입한 거 마이너스 2입니다. 알파 2를 대입한 거 2고요. 알파 3 2고요. 어차피 다 2 아닌 마이너스 2야.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2입니다. 2. 이렇게 fx를 딱 담합을 시켜버려야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이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잘 잡아서 진행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2번 가시죠. 확실히 요즘에는 물론 이것도 사설이지만 요즘에는요 딱 이렇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쌤 봤을 때 그렇죠? 요즘 평가원이나 뭐 어차피 이번에 그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가운데 라인 잡아주고 역추적. 이런 스토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인 것 같아요. 알겠죠? 수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연습가 좋은 세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요거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진행했냐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해봤어? 다시 시험 때 했어? 답이 약간 미스하게 나왔어. 제대로 못 구했어. 제대로 깔끔하게 세팅 다 못했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태용이 다시 안 풀어보고 있지. 시간 때문에 도전 안 했고. 연생이는 뭐 거의 다 왔고, 그죠? 이거 답 10 맞네요, 그죠? 너 그거 때문에 틀린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삭제하는. 아무튼 얘는 방향이 좀 확실히 보이는 형태의 문제인 게 방향이라 하면 요즘 트렌드의 정화식에서 방향이라 하면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규칙도 물론 있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규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접근하는 방식이죠. 얘는 그게 뚜렷한 문제라고 나는 판단되는데 왜 그러냐면 야 봐봐. 점화식은 물론 3개짜리 줘서 짜증나는 점화식이긴 한데 어쨌든 4를 주고 7을 주고 10이랑 A1을 찾으래. 그죠? 그러면 태용아 이거 어떻게 손을 대야 되겠어? 4랑 C에서 출발을. 그렇죠. 4부터 출발 7을 잡아야지 일단. 그럼 그 사이가 4, A4, A5, A6, A7이 한 가지 케이스 특정돼 버려요. 오케이? 그럼 이제 A4, A5, A6, A7 나와버렸으면요. A10 잡는 건 1도 아니고 그냥 진행만 하는 거니까. 그건 됐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면 앞으로 갈 때. A4, A5, A6, A7 나왔으니까 뒤로 가는 건 쉬울 것이고 A4를 가지고 A3을 잡고 A2를 잡고 A1을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봐봐. A4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7은 마이너스 2인데 얘가 이렇게 있어. AN 플러스 2가 좀 진행해 볼게요. 이게 방향이 잡혔으면 생각보다 금방 풀립니다. AN. 물론 이제 정확도가 필요해요. 이런 점화식은 평상시에 집에서 뭐 문제집이든 이런 그 모의고사 푼 걸 가지고 다시 풀면서 복습 같은 거 할 때, 오답 같은 거 할 때 꼭 이렇게 마음가짐을 딱 다잡아보시고 한 큐에 푸는 연습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혼자 풀 때도 자꾸 씹히면 그거 실전에서 택도 없다 소리야. 알겠죠? 그냥 천천히 정확히 한 방에 푸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얘는 방향은 좀 뻔한 게 A4부터 A7 라인을 잡으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3개가 걸려있으니까 일단 A5는요 할 게 없어. 문자로 적겠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A6을 넘어가야 되겠죠. 왜? 관계로 푸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걸 풀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A4인 거죠. 지금은 제일 작은 게 A4인 거니까 3개 라인에서. 그쵸? 그러면 A4가 음수인 게 확정돼 있기 때문에 요걸 따르면 돼. 요게 A4, A5야. A5에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 더해요.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세번 쉽게 나오죠. 그 다음에 A7로 내려갈 때 잠깐만 가지쳐야 되겠네. A7로 내려갈 때 A5의 부호가 필요한 거니까. 그쵸? A5가 X가 음수라면 위에 라인이죠. 밑에 거 마이너스 곱해서 더해라. 이 구조를 빨리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2X 더하기 4가 나옵니다.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냥 둘을 더해라.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탈락. 보통 이 가운데 2개 주는 문제는요. 한 라인, 많아서 2라인 정도 잡힙니다. 알겠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가 나와 있죠. X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확정돼 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A4가 마이너스 4인 점, A5가 마이너스 3인 점, A6이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1. A7은 나와 있죠. 그럼 얘가 잡은 A10은 이거 못 잡을 일이 없거든.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 끝내고. 알겠습니까? 역추적이 빡센 거지. 그쵸? 자, 역추적 하려면 이게 식을 좀 다루기 편하면 역추적 할 때 쌤이 이렇게 좀 쓰라 그러죠. 얘는 쓰기 좀 편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역추적한다라는 것은요 밑에서 위로 잡을 때 얘를 잡으러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주어가 얘인 게 낫죠. 그래야 좀 나이트해집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적어놓을게. 조건은 똑같고요. 요 윗라인에서 AN 잡으려면요. AN을 잡으려면요. 넘겨주면요. 둘을 더하면 되는 거냐. 그지? 아랫라인에서 AN 잡으려면요. AN 잡으려면요. 뒤에 거에서 그 앞에 걸 빼면 되네. 그쵸? 그러니까 요걸 하나 적어놓고 하는 게 확실히 환경이 달라요. 여기는 환경이 중요하잖아. 알겠죠? 확실히 환경은 달라. 가볼게. 봐봐. 자, 거꾸로 내려갈게요. A5부터 출발해야지. 그래야 잡을 거 아니야. A5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A4가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죠? 가보죠.
자, 지금 내가 판단하는 건 A3이 음수라면과 A3이 양수라면으로 가는 거야. 그죠? A3이 음수라면 봐봐. 그냥 더하면 돼. 마이너스 7이에요. 그죠? A3이 양수, 음수인 거 확인해야 돼. A3이 양수라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지 위에서 밑에 빼면 돼. 요 틀을 딱 기억해 놓은 거야. 아, 얘 빼기 2 하면 돼. 얘 빼기 1 하면 돼. 됐어요? 이제 A2 내면 A2가 음수라면 A2가 양수. 확실히 좀 뒤집어 놓은 거 하나 적어 놓으면 확실히 편해요. A2가 음수라면 A2가 양수라면 바로 가시죠. 음수면 여기 더하면 돼. 둘 더하면 마이너스 12 음수 맞네. 그죠? 양수라면요 얘 빼기 2 하면 돼. 3 양수 맞네. 음수라면 더하면 돼. 마이너스 음수 맞네. 양수라면요 얘 빼기 2 하면 돼. 마이너스 양수가 아니네. 탈락.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 빼기 얘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혹시 요 틀을 잡으면 편하다니까. 여기서 다시 또 머릿속에 역으로 계산해버리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실수합니다. 알겠죠? 잡으러 들어가세요. 끝난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도 A1이 음수라면 A1이 양수라면 한 번만 쓸게요. 이렇게 음수면 더하는 거지. 마이너스 18 이게 최소야. 이게 정답. 양수면 빼면 4 그죠? 빼면 4 씁니까? 음수라인 갈게요. 음수라인 가면요 더하면 마이너스 4 답이 됩니다. 양수라면요 빼면요 마이너스 4가 안 됩니다. 음수 나오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일 때요 음수라면요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 답이 됩니다. 양수라면요 빼면요 4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A1의 최소값 A1의 최대값 뭐 4는 두 번 튀어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오케이? 정말 이게 요 정도 버전은 우리가 좀 훈련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알겠죠? 좀 이왕 푸는 꼼꼼하게 잘해서 알겠죠? 체크 잘해가지고 답 가지고 잘 가주세요. 네, 지금 잠깐 쉬었다가 미적분 여기 미적분과 10월 미적분 다 정리를 해봅시다. 쉬었다 가시죠. 그 10월 모의고사 거 과거 10월 모의고사 한 거니? 안 봤어? 네, 뽑아줄게요. 자, 보시죠.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미적분 처리합시다. 그리고 10월 모의고사도 같이 해볼게요. 이번에 본 모의고사 미적분을 보시면 26번? 네.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수능 한 달도 안 나왔습니다. 27번은 잘 풀었네요? 아, 잘했습니다. 대입해서 그죠? 연생이 아까 쌤이 준 소스로 한번 대입 오시면 됩니다. 28번으로 가시죠. 28, 29, 한 친구씩 맞췄네요. 28번 맞추고 29번 맞춘 친구 있네요. 자, 28번부터 봅시다. 이게 뭔지는 감이 왔을 텐데요. 이 식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제로 예전 우리 또 교재있는 평가원 기출에서도 이 식을 잘못 선택해서 미분을 때려버리면 많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관계식이 보통 한 두세 개 나오니까 그 중에서 하나의 식으로 접근이 안 되면 다른 식도 좀 해보고 연립도 해보고 뭐 이런 좀 그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온 식 한 개로만 무조건 뚫리는 환경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접근해보면 아는데 해볼게요. 요 놈이 이제 그 문제 유형은 좀 인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음함수 관련된 그 또 미분 대입 그런 문제인데 여기 상황을 보시면요. y는 tx와 얘도 뭐 평가원 쪽에서 나왔던 그 상황들의 내분세가 나는 문제긴 합니다. 루트 nx 더하기 x라는 이런 뭐 함수 두 개 있고요. 얘 두 개가 접하게 되는 실수 s 값을 t라 하자, ft라 하자 그랬어, 그렇죠? 그럼 얘도 접한다는 거니까 먼저 쓰임을 식을 만들었는데 그 뒤를 읽기 전에 x는 p에 접한다 가정하자. 머리 잡았죠. ts 쓰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힌트 두 개 나오겠죠? 첫 번째 tp가 루트 lnp 더하기 s랑 같을 것이고요. 두 번째 미분에서 p 대입하면 t는 그죠? 요거 미분하면 오른쪽 미분 y 프라임은요? 미분하면요? 천천히 하면 2분의 1 떨어지고 루트 lnx 분의 1도 나올 것이고 합성하면서 x분의 1 나올 것이고 s 날라가겠죠. 그렇죠? 여기 p를 집어넣어버리면 이쁘게 쓰면 2p 루트 lnp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좀 더 이쁘게 쓰면요. 요것이 좀 더 이쁘게 쓰면요. 요 TP가 있으니까 P만 넘겨버리면 TP는 2 루트 lnp 분의 1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일단 관계식 정리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관계식을 하나, 둘을 얻은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이제 집어넣는 환경에다 연립을 해보면 집어넣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식이 두 구조를 꾸밀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이 뭐가 있냐면 TP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2 루트 lnp 분의 1은 루트 lnp 더하기 s 라는 식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루트 lnp가 100이 싫어서 없애려면요. 요게 뭐 루트 lnp를 따르게 정리하면 lnp는 2 곱해주고 역수한 거니까 2tp분의 1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아마 식이 뭐 이렇게도 연립 가능하죠. 이렇게도 tp는 2tp분의 1 더하기 s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원할지가 좀 애매한 거야. 식의 모양은 아무래도 얘는 깔끔한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연립한 식이죠. 그런 게 있는데 자 문제 보시면 그때 적점의 x좌표를 gt를 하자. 아, 내가 만든 p가 여기가 gt라 gt. 그죠? 그럼 얘는 t에 대한 식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식 정리해보면 저기 적은 첫 번째 식 p가 gt는 루트 ln gt 더하기 ft라는 거죠. 이러면 음함수 이거를 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s는 ft다, 뭐 p는 gt다 하고 음함수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t로 다 표현이 가능하면 얘가 낫죠. 알겠죠? 두 번째 어떤 식은요. gt는 2 루트 ln gt 분의 1입니다. 이런 식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 연립한식 요거 알겠습니까? 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P가 GT인 거고요. S가 F인 겁니다. 요건 대입을 안 할게요. 시간 너무 더러우니까 요 두 개도 우리가 확보된 상태다라는 거죠. 모양새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이제 구하라는 건데 자, 첫 번째 유니트가 FT1 루트 LNGT 1이 4분의 1이야 라고 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써먹으라는 이유는요. 이걸 써먹으라는 모양은 아무래도 이게 TGT를 만들지 말고 루트 NGT1을 잡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장 유사한 게 얘예요, 얘. 자,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2 루트 LNGT 분의 1은 루트 LNGT 더하기 FT거든. 그죠? 양변에 루트 LNGT를 곱하겠습니다. 지금 나 뭐 하는 거야? 내가 확보된 식들 중에서 얘랑 비슷한 모양을 써먹을 수 있는 찾아내는 거죠, 지금. 알겠죠? 어차피 연산 문제예요, 이쪽은. 곱해버리면 2분의 1은 LNGT 더하기 FT 루트 LNGT. 이쪽은 이제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GT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T에 T1 대입하는 소리야. T1 대입해 버리면 봐봐. 여기 제가 대입할게. 2분의 1은 LNGT1 더하기 여기 T1 대입한 게 얘야.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쌤이 적은 저런 관계식을 뽑는 건 당연히 잘할 거기 때문에 그걸 정리 잘하고 얘가 원하는 식을 잘 잡아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다라는 거죠. 넘겨버리면 LNGT1이 2분의 1 빼기 4분의 1입니다. 자, GT1이 2의 4분의 1이다. 이건 멋있게 잡히는 환경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얘를 봐봐. 요 LNGT1이 4분의 1이니까 요거를 또 주어식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1이라는 소리죠. LNGT1이 4분의 1이구나. 2분의 1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FT1도 구했다. FT1은 2분의 1입니다. 까지는 쉽게 얻으십니다. 알겠죠? 오케이? 남은 식은 뭐야? 이제 F'T1을 구해내는 거죠. 이제 얘를 잡으러 가야 돼. 그죠?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꽤나 많아서 이 중에서 이제 뭐 미분을 때려서 F'T를 잡으러 가야 되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자, 그 F'T를 잡으러 갈 때 봐봐.
이건 내가 연립한 식이고요. 그죠? 얘는 이제 주어진 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할 수 있어. 선생님, 이게 요것보다 여기 깔끔하니까 여기 요거 봐봐. TGT는 2TGT분의 1 더하기 FT. 얘를 미분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는 미분 내가 안 해보는데 이 미분하면요. 아마 쌤 생각에 G'T가 밝혀지지 않아서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연립한 식의 미분을 들어가 버리면요. 쌤 요쪽은 내가 미분 한번 해봤는데 안 잡혀. 알겠습니까? 물론 미분한 식에서도 연립해서 하면 잡힐 수도 있는데 환경이 안 이뻐. 근데 봐봐. 첫 번째 구한 요 식이죠. 요 식. 요 식을 여러분 양변 미분해 보시면요. 미분해 보시면 적어드릴까요? 봐봐. 얘 양변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해 버리면 적어볼게요. 요 분미분 앞에 까고 뒤에 거 냅두고 공간이 작아서 플러스 t G'T 는 요거 미분하면요 2 루트 ln gt 곱하기 분의 1 곱하기 아씨 이거 지워야 되네. 밑으로 쓸게요. 얘는 2 루트 ln gt 분의 1에 곱하기 합성함수 gt분의 G'T 더하기 F'T가 나옵니다. 오케이? 요 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봐봐. 이 자식이 TGT야. 요 자식이 TGT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TGT를 집어넣어버리면 GT 날아가고요. 이 C가 어떻게 되냐면 집어넣어 있을게요. 좌변이 GT 더하기 TG'T였고 우변이 GT 날아가세요. TG'T 더하기 F'T가 돼서 이런 관계가 나와버립니다. GT가 F'T랑 똑같아 라는 관계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말하는 F'T1은요 GT1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구해놨죠. 얘가 된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요 식을 미분을 잡아내지 못한 친구는요 연립한 식을 미분해서 또 이런 걸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잡힐 수도 있고 이게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전환시켜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식이 원형의 식도 있고 연립한 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식의 환경 때문에 좀 더럽게 나가서 안 잡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식들 좀 여러 개를 다 미분해 보셔서 연립을 여러 번 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써야 돼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체크해서 잡아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고요. 자, 29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 이건 미적분이 빡세게 좀 맞습니다. 29번입니다. 이번 미적분들은 이 사설보다 이번 10월에 미적분이 좀 더 빡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죠. 29번입니다. 요거 오랜만에 나왔죠? 지수식 극한 밑이 문자인 경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자 들어보면 뭐 이런 겁니다. 자 fx는 뭐 정리를 잘 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바로 정리할게요. 오랜만에 하죠. 이 밑의 크기를 1과 비교해서 요 경우에서는 빵빵 될 거니까 x 그렇죠? x가 1일 때는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요거는 다 했겠죠. 2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같거나 이거다 필 때는요 얘가 x의 2n승을 약분해버리면 a 더하기 x분의 b x분의 ax 더하기 b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요건 뭐 잘 했을 거라 판단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리함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기랑 자 이런 이제 y는 fx랑 이건 이제 그래프 추론하는 얘기죠. fx랑 그 다음에 y는 x-1 더하기 c 기울기가 3이고요. 1,c를 지나는 직선을 준 겁니다. c는 자연수예요. 그랬을 때 교점이 5개다. 교점이 5개가 되게 a, b, c를 잡아라. 그때 a, b는 양수 남아있네요. c는 자연수, 얘는 자연수고요. 자연수 A, B는 양수입니다. 이렇게만 조금 더 적었죠. 그죠?
이 그리는 얘기죠. 그죠? 그래프 그려보면 자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x축과 y축이 있고요. 얘가 하나 해보면 1, 얘부터 그리죠. 얘가 제일 쉽죠. yx 그려놓고 이렇게 빵꾸 뚫어서 이렇게 좀 약간 그립시다. 이렇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양수의 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얘는 뭐 음수일 수도 있고 몰라 뭐 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유리함수인데 이거 잠깐 체크할까요? 유리함수인데 지금 얘가 이제 첫 번째 점근선은 x는 0 y는 a고요 그죠? 한 점을 잡으면 두 번째 한 점은요 x 1 같은 거는 1, a 플러스 b를 지나네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체크해보면 x는 0이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은 뭐 파란색 점 그려놓을게요 여기 점근선은 있고 그죠? 여기 어딘가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하겠죠. 이렇게 유리함수만 먼저 보면 유리함수가 x는 0이 기준이고 y는 a가 기준인데 그죠?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물론 자르겠죠. 마이너스가 어디가 있겠지. 이걸 자르겠지. 어디가 있어. 잘라서 이제 그 양쪽만 보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게 교점은 5개입니다. 엄청 많죠. 그죠? 그러면 이게 분명 여기에 x는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건데 x는 1은 여기 어딘가 점을 c가 1,c 여기다 치면 여기서 기울기 3인 직선이 이렇게 그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얘랑 교점이 나올 것이고 얘 둘 다 교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건데 유리함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다. 유리함수에서 만약 교점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라면 이제 얘를 안 지나도 되겠지만 이 양쪽에 있는 유리함수와 교점이 한 개밖에 없는 구조라면 무조건 얘를 지나야 되는 거죠. 뭐 그런 판단을 위해서 유리함수의 환경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유리함수 환경 체크를 하면요. 만약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면 그죠? 지금 생긴 게 봐봐. 파란색 쪽 그림이라면 그림이 이렇게 하나 갈 것이고 뭐 이렇게 하나 갈 거야. 얘가 뭐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있어서 맥스 나올 수 있는 개수가 직선을 그어버리면 2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흰색 상황이라면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얘가 뭐 좀 많이 올라와서 1,C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2개가 될 수도 있지만 한 개거나 빵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구조라고 얘랑 안 만날 거니까 분명.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C가 뭐 이렇게 위에 있지 않는 이상 어쨌든 위로 만나도 얘가 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2개밖에 안 되겠죠. 어쨌든 유리함수가 생길 수 있는 맥스 교점은 2개. 그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 말은 여기에는 무조건 1개. 그냥 점이 2개 있고 유리함수와 맥스 2개라는 건 이게 이 두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직선이 다시 말하면 이 1,C라는 요 직선이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것부터 방향을 잡읍시다. 그러면 봐봐. 조 두 점을 지난다는 건 1을 넣었을 때 1을 넣으면요 2분의 어떻습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저 좌표에서 2분의 a 플러스 b 더하기 1이 여기 1 대입한 c랑 같아야 되고요. a 더하기 b가 2c랑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2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뭐랑 같아야 돼?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요 c 마이너스 6 그죠? a 마이너스 b가 c 마이너스 6 2c 마이너스 12 얘랑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둘을 빼버리면 여기 뺄게요. 빼버리면 2b는 2b 잠깐만 뺐어. 더하기 2 빼면 12 2b가 10 b는 5다 튀어나오고 그죠? 5를 집어넣어버리면 a 더하기 2는 a 더하기 5니까 6은 2c다. a는 2c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쵸? a는 양수이기 때문에 c가 자연수니까 2c가 6보다 c는 3보다 큽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 상태네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a도 아마 a도 자연수겠죠. 뭐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얻어지는 게. 왜냐면 c가 자연수고 양수니까 a도 자연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결국 이제 정리하면 a는 양수인 자연수, c는 3보다 큰 자연수.
B는 5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A 대신에 우리는 2C-6을 적용할 수 있어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얘가 말하는 게 뭐 1,C가 뭐 여기 어디 있다 치면은 C가 있다 치면은 직선이 뭐 기울기가 3이니까 뭐 이렇게 원점은 안 지날 수도 있죠. 뭐 대충 뭐 이렇게 지난다 칩시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말하는 요 점 또한 여기 있을 것이고. 잠깐만요. 직선으로 도는 데 있구나. 이런 상태에서 그죠? 요 fx 계속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fx 노란색 그려보면요. fx 요 점을 지나겠죠? 요 점도 지나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리함수와의 교점 하나하나를 만들든 뭐 여기서 만들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그림은 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점근선에서 이렇게 생긴 그림은 다 불가능해 보이는 게 이쪽에 요점 나올 리가 없고요. 이쪽에 두 개 나오면 점근선이 완전 위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뭐 확실히 좀 특이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측되는 건 뭐 y는 a가 이쯤 있어서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 직선을 만날 거니까 y는 a가 이쯤 있어가지고 x는 0이 점근선이죠. 점근선 그림이 이렇게 오케이 여기 1인 거니까 여기 하나 빵 붙어서 이렇게 가고 효점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긴 하는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을 기준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긴 해야 돼요. 이렇게 교점이 나오려면. 이랬으니까 얘가 물론 점근선이 여기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에서 멈추게 이렇게 빵꾸 뚫리겠지. 이랬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y는 a라는 이 점근선이 일단 c보다 커야 돼. 괜찮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알 수 있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A가 C보다 크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A가 첫 번째 꼭 먼저 따져볼게요. 일단은 점근선도 A는 C보다는 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요 점이 중요하죠. 요 점. 요 빵꾸 뚫린 요 점이요. 1, 여기 일러버리면 A 더하기 B입니다. 그죠? 오케이? 이 A 더하기 B가 요 C보다는 커야 돼. 이랬습니까? 응. A 더하기 B가 C보다는 커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 더하기 B가 C보다는 커야 되죠. 요거 뭐 필요 없는 겁니다. 얘가 메인입니다. 얘가 만족하면 당연한 얘기니까. 알겠죠? 두 번째는 요 점이죠. 요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거든. 이거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죠? 이 A 마이너스 B 또한 요 점이 얼마냐면은 요 점이 요거죠. 2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죠. 그죠? 요 점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직선이 그것을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보다 밑에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은요. A 마이너스 B는 여기 2분의 A 마이너스 1을 위에 거와 연동하기 위해서 C로 정리하면요. 2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C 마이너스 6이야.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C 마이너스 6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유리함수가 한 개씩 탁 만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걸 뽑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A가 2C-6이죠. C가 자연수니까 C로 정리하죠. 집어넣어버리면 2C-6 집어넣으면 봐봐. 2C-6B가 5였죠. 더하기 5는 C보다 크다. 정리하면 넘기면 C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B가 5니까 A-5가 A가 2C-6 2C-6 마이너스 5가 C-6 정리하면 마이너스 날아가고요. 넘기면 C는 5보다 넘기면 C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알겠습니까? C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는 C의 범위가 안 잡힌 적이 있네 근데. 여기 C는 3보다 크니까 그죠? 이 A가 양수인 것도 역할을 하네요. 알겠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봐봐. 여기서만 C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들 전부 잘 나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C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C가 될 수 있는 건 4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A도 잡히고 다 잡히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그 뒤의 이야기들이 그래프 추론의 형태는 잡아내는 게 어렵지 않은데 알겠죠? 이 정확한 A, B, C 특정하려면 여러분 조건 관리 같은 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이거 확실히
이 뭐 계속 느껴지는 거지만 쌤도 뭐 매년 풀이를 하고 있고 이제 되게 오랫동안 수능형 문제를 풀고 뭐 분석해주고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계속 이 최근에 문제를 풀다 보면요 더러워요 알겠죠? 복잡하고 오케이? 그럼 그걸 얼마나 잘 이겨나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알겠죠? 생각보다 해석에 대한 포인트가 뭐 되게 깊이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물론 복잡해요. 복잡한 게 난이도 높은 거죠. 그런 문제라서 잘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도 하시죠. 오늘 공부할 딱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0번도 좀 건드려 볼게요. 이제 보시죠. 30번입니다. 자, 최우창 계수가 1인 4차함수 fx는요 모양을 이렇죠. x-1의 제곱을 갖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이런 거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가에서 모양을 툭 던졌습니다. 이 생각보다 얘는 풀이가 되게 좀 간단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때 fx는 0은 모든 식은 자연수래. 알았어요. 이 교점이 fx는 0은 자연수인 실근만 갖는다. 인실근만 갖는다. 이미 내가 하나 알고 있죠. x는 1이라는 식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자 gx는 x분의 2lns 더하기 이렇게 하고 있죠. 더 3이 뭘 더 알겠고요. y는 절대값 fgx 얘가 x가 양수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합성함수의 최대치수 문제나 합성함수에 관계된 방정식, 부등식 문제 같은 것들은요. 싹 다 치환을 해야 돼. 그냥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치환을 여기서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려면 일단 gx를 t로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y는 절대값 ft 얘에 대한 환경을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 자체 봐. 이 복잡한 함수랑 이 말도 안 되는 자체 함수를 직접 합성하면 말도 안 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f 역 안에 들어있는 얘 gx를 가볍게 t로 뭉개버려야 돼. 그러면 ft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합성을 해버리면 우리가 gx를 치환을 해버리면 중요한 게 뭐죠? t의 범위, 그렇죠? 그걸 잡아내야지. 이해했습니까? 이 합성한 그래프를 그릴 생각이 아니라 gx를 t로 잡은다면 t의 범위가 모든 실수는 아닐 거니까 t의 움직임을 인지한 상태로 그게 정의역에 들어갔을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변하지? 를 고려하라고 낸 문제인 거야. 이런 것들은. 알겠죠? 합성함 자체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gx를 t로 취하면 얘는 우리가 또 그려본 적 좀 있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 때려보면 g'x는 분모 제곱 분자 까면요 2 내려놓고 요거 하면 어떻게 돼? x분의 1 마이너스 분자 냅두고 까면 1 따라주고 이거 마이너스 2ls 됩니다. 미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g'x가 저렇다는 거 봐봐. g'x가 1에서 감소하는 이런 모양을 띠겠네요. g'x가. 그죠? 정의형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gx의 개형은요. 증가 감소인데요. 여러분 이거 극한 때리면 x가 무한 들어가면 무한 들어갑니다. 이거 0 마이너스로 극한 때리면요. 분모는 0 마이너스 분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해됐어요? 그죠? 분모 0 플러스 1 0 플러스로 가면요. 분모 무한소 분자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가 ln 0 플러스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 밑에서 쭉 올라와서 극대화로 찍고 이렇게 이 x축이 정분선에는 이런 모양을 띄고 있고요. 알겠죠? 그때 극대값을 구해보면 x1을 집어넣으면요. 1 넣어버리면요. 5입니다. 5. 오케이? 그럼 난 뭘 해석하는 거야? y는 절대값 ft에 대한 함수를 해석하긴 할 건데 단 t가 5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이 t에 숨어있는 gx라는 함수는요. 미분 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gx 때문에 특이한 포인트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난 뭘 찾는 거야? 얘가 미분이 가능하게끔 조건을 따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건 fx야 그냥. fx의 절대값을 취해서
그놈이 5 이하인 상태만 봤을 때 꺾었을 때 미분이 가능하면 돼. 나머지는 뭐 관심 없어 어차피. 알겠죠? 왜? 이 합성함수는 나머지 그래프 나오지 않을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일단 1단계로 뭐냐 치환을 통해서 함수를 좀 가볍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 해석이 들어갈 수 있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뭐라 했냐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추론을 들어가 버리면 또 머리가 아파지는데 왜냐면 이게 교점이 막 많아질 거니까. 다행히 얘는 출연하는 방향성을 잡아줬어. 그래서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뒤에 보시면 봐봐. 자, 요 박스 안에만 가지고 해석을 이제 더 들어가려고 그러면 머리가 많이 아픈데 얘가 좀 방향성을 준 게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에서 n일 때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의 최소값을 sn이라 하자 그랬어. 그죠? 무슨 말이냐면 fx 0이라는 이 4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n개라 치면 sn은 저 실근의 합이래요. 실근의 합이 최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이 S2 구하고 S3 구하라고 된 거야. 그죠? 자, S2부터 가볼게요. 야, 이 방정식 실근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Y는 fx가 X축과 교점이 2개라는 건데 지금 문제 있는 조건이 자연수인 근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 1을 하나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른 자연수 또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4차함수니까 이건 뭐 n이나 쓸게요. n은 여기 쓰고 있으니까 이런 꼴로 생겼겠지. 이해돼? 나는 이 함수를 봐봐 5 이하만 절대값 때렸을 때 미분이 가능하기만 하면 돼.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 말은 야 얘는 절대값 넣으면 그 언제든지 미분 가능이야. 뭐 5 이하로 자르든 그냥 냅두든 미분 가능이야. 그러면 여기 자연수는 모든 게 가능하죠. 그죠? 뭐 2, 3, 4, 5, 6, 7 다 가능하겠죠? 그때 얘는 최소값 구하려니까 m이 얼마면 되겠어? 2면 돼요 그냥. 그잖아. 얘가 2가 되든 100이 되든 상관없으니까 미분 가능이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말한 S2는요 1, 2면 돼. 그게 최소죠. 두 근의 합의 최소값 3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할 게 없는 추론을 요구했던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30분에 1이 나와 있으면요 오히려 의심할 수 있어.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주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S3를 구하러 가면 이번에 실근 3개야. Y는 x가 x축과 교점 3개예요. 그러면 야 1에서 접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3개이려면요 여기서 하나 갖고 2개 더 있다고 그러지. 이렇게. 그쵸? 여기 뭐 MK 이렇게 MK 2개 잡을게요. 2개 있다는 건데 그죠? 상황이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M이랑 K가 만약에 5보다 안쪽에 들어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거기서 꺾여버릴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만약에 5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5 이하 쪽 그래프를 꺾고 올린 거 내가 미분으로 좀 나옵니다. 알겠죠? 즉 5가 어디 있어요? 여기 사이가 안 돼.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m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5가 되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5가 돼도 봐봐 이게 이 요놈의 치역이 일로 들어가는 건데 5가 딱 됐을 때 5를 찍고 바로 부드럽게 내려오고 튕기고 내려오기 때문에 전혀 미분 불가의 포인트 생기지 않습니다. 5 찍고 다시 또 흘러가겠지. 이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MK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필요한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M이 5가 되면 돼요. 얘는 그 다음 작은 자연수 6이 되면 되겠죠. 얘는 얼마나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M과 K가 5, 6으로 박아버린 게 얘가 말한 SN의 최소 그 실근의 합의 최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따라 더해보면 12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 합성함수에 대한 해석을 통한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환경적 정리만 좀 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 모의고사에 봤던 문제 빨리 가시죠. 문제가 왔네요. 10월은요, 네. 27번부터 좀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거는 센스야 내가 봤을 때. 아마 진행은 27번입니다. 10월 27번. 진행은 뭐 거의 비슷하게 다 했을 거라고 하는데 말이죠. 뭐 이상한 식들과 뭐 유사한 식들과 뭐 답이 나오는 식들이 많이 혼재된 상태 속에서 알겠죠? 길을 잃었을 확률이 가장 높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 잘해야 돼.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계속 이제 미적분의 확실히 거의 뭐 킬러급을 제외하거든요. 다 복잡한 연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보면 알겠죠? 정리 잘 하시고 봐봐요.
뭐 27번입니다. 여러분이 뭐 A와 B가 얘 위의 점이다 해서 이걸 적어놨을 거고요. 이렇게 가볍게 적어놨겠지라고 했을 때 좀 안 적어놓으면 다 혼나야 돼. 힌트 하나 챙기고. 위의 점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A에서의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의 각 이러면 이미 감 다 잡았을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탄젠트의 덧셈 정리 때려라 이 말이겠지. 그죠? 그건 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풀이 다 알고 있는 답을 못 구하는 상태인 거지 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을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접근해야 되냐가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자, AB의 길이 좀 뚜렷한 힌트로 정리합시다. AB의 길이는 2루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A-B의 제곱이 2개 있고요. 뭐 길이 구하면 되죠. 잡혀 있으니까 얘가 8이다. 그래서 뭐 A-B의 제곱이 4라는 게 나오고요. A-B가 B가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그렇기 때문에 음수 마이너스 이겠죠. 이걸 통해서 B가 A 더하기다. 요건 아마 확보가 되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알겠죠? 요건 확보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탄젠트 덧셈 정리 쓰기 위해서 여러분 음함수 이걸 때렸겠죠. 도함수 구했겠죠. 이걸 했을 거라 판단됩니다. 여기에 쓴 식이 기억나는데 2x-y와 x-2y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아마 식이 혹시 있는 친구들은요 도함수 맞습니까? 확인 혹시 없어요? 분모문제 반대. 아 반대야? x-2y야 땡큐 x-2y야 땡큐 2x-y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상태인 거고요. 자, 그 다음 얘가 뭐 탄젠트가 3분의 4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라고 준 것 때문에 가야 되겠죠?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는 여기 A, B 대입하면 A-2B분의 그죠? 2A-B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요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B, A니까 B-2A분의 2B-A가 되겠죠. 됐나요? 네, 이런 상태인 건데 자 여기 이제 분모 문제 마이너스 펴버리면요 여기에 2A-B분의 A-2B가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모양이냐? 역선 모양이죠. 그러면 덧셈 정리를 때릴 건데 그러면 이걸 할 때 봐봐. 얘 덧셈 정리 때릴 건데 어쨌든 두 직선을 가지고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설정해서 그죠? 저기서 얘기한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통해서 덧셈 정리를 때리면 되는데 이걸 그냥 들어가는 건 이거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쌤은 이걸 t로 취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나오네요. 복잡하니까 이해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진행할 때 항상 쌤은 이런 그 예각 관련된 문제 풀 때마다 항상 짜증나는 게 뭐냐면 누가 더 위에 있는 관계가 되는 건지 어디가 예각인 건지가 사실은 좀 계속 신경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얘를 뭐 탄젠트 알파를 잡고 얘를 베타를 잡으면 알겠죠? 1 플러스 탄분의 1분의 그죠? 탄 마이너스 탄이 되는데 내가 지금 그래프 환경을 보고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이라 쓰는 게 맞긴 해요. 왜? 그래프를 내가 확인하지 않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얼마가 된다고? 3분의 4가 된다고. 다시 말하면 절대값 t 마이너스 아직 내가 그래프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구해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t와 t 마이너스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은데 자 이거를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 대안이 몇 개 필요한 게 가벼운 문제들은요 그냥 풀어버린 다음에 결과가 좀 따져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건 지금 생각보다 한 개 더러워서 이걸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 다 풀어버리면요 답이 두 개 나와서 4개 나오거든. 이거 푸지 도 있을까? 나도 다 풀었는데 뭐 3 마이너스 3이랑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나오는데 이해났습니까? 이게 t를 기준으로 이긴 거야. 알겠죠? 그럼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럼 봐봐. t가 뭐였냐면요 여기 있단 말이야. a-2분의 b분의 2a-b인데요 지금 뭐 조건도 좀 나름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1보다 a가 크다라는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영향을 주나? 라는 고민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b를 안 써도 돼. 그죠? b는 a 플러스 2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두들겨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조금 잠깐만 b 대신에 a 플러스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분모가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분의
이미 맞지?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좀 읽고 있으면 a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됩니다. 유리함수죠. a는 얘보다 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게만 대입해도 얘가 1보다 많이 커지면 음수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일단 해볼게. 정확히 하자. 요거 그림 그리면 a는 마이너스 4가 정근선, y는 마이너스 정근선이 뭔지 알겠지? 그쵸? x축 정근선, y 정근선, 그쵸? 그 다음에 잠깐만 a가 1보다 크다 만나도 되나? 가볼게요. 일단 0,2분의 1 지나면요. 잠깐만 0,2분의 1 0이 지금 2분의 1 이쯤 있겠다. 여기 지나면 그래프가 생겨 이렇게. 대충 빨리 그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1보다 큰 1이 여기 있겠네. 그쵸? 집어넣어 버리면 5분의 1이야. 요 값이 내가 잡은 t죠. 그죠? t란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클 거고요. 5분의 1보다 작습니다. 요 범위 있겠네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야 t가 이 범위에 있으면 잠깐만 이게 누가 큰지 좀 체크해보자. 양수라면은 얘가 크기 때문에 음수일 것이고 요거 음수입니다. t가 양수면 t가 음수라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때려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가 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잖아. 양수가 되네. 굉장하시 양수 다 나오네요. 이해지 않습니까? 그죠? 난 얘의 부호가 좀 구별될 줄 알고 풀었는데 다 나와버리네.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알겠죠? 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가지고는 t의 범위가 이건 확실한데 얘가 정확히 양수 영수는 따져주지 않네요. 이거 둘 다 풀어야 되네. t 마이너 t분의 1이 3분의 8인 걸까? 빨리 달려야지. 이거 너무 더럽다. 또는 t 마이너 t분의 1이 마이너 3분의 8인 거 빨리 푸세요. 풀면 금방 됩니다. 풀었더니 선생님이 풀었어. t가 3 한쪽에서 3 마이너 3분의 나오고요. 이게 어느 쪽인지 아마 기억 안 나. 또는 t가 마이너 3 또는 3분의 나오더라고. 오케이? 그럼 어차피 우리가 구해놓은 범위는 도움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얘밖에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과 5분의 1 사이에 t값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게 가능하려면 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대략 그려놓고 뭔가 추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막 여러 개가 나오는 환경이고요. 그래프를 추론하기 너무 좀 빡센 상황을 줬기 때문에 알겠죠? 그것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의 범위를 잘 잡아내서 알겠죠? 거기서 답을 뽑아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뭐 이 판단 센스가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8번과 29번까지만 해석할게요. 30번은 손댄 친구들이 있다면 따로 질문하시고 알겠죠? 일단 간단한 29번부터 하겠습니다. 29번 보시죠. 29번의 왼쪽식은요. 왼쪽식은 정리를 잘 했을 거라 보는데 오른쪽식만 선생님이 좀 정리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왼쪽식을 보시면 이게 산수가 더 더러운 문제예요. 여기가 다 더럽습니다. 자, 29번의 왼쪽식은 요거 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5다 그랬는데 이건 뭐 개별로 분리시켜서 무한 등기급수 써도 되고 알겠죠? 이게 등비설이니까 일단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건 잘 챙겨두시고 당연히 이런 거 수행했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요거를 그냥 하나의 등비수로 하면 됩니다. 그죠? 요 첫 번째 항이 A1 더하기 A2 두 번째 항이 A2 더하기 A3 이렇게 보면 공비 R이야 그냥 알겠죠? 이랬으니까 이거 묶어서 봐도 돼. 그러면 얘가 왜 등비수래요? 공비는 그대로 R이야. 우리가 AN을 그냥 A 곱하기 R N 마이너스 1세라 보면요. 알겠죠? 빠르게 힌트를 빨리 뽑아내려면 이게 이거죠. 공비는 그냥 R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R분의 A1 더하기 A2 요게 답이겠죠? 1 마이너스 R분의 A 더하기 AR 이쁘게 정리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A의 1 플러스 R 얘가 5다. 힌트 하나 챙겨놓으시고 다 했겠죠? 그죠? 뭐 분리식을 풀든 그냥 풀든 이게 나왔을 것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이 문제겠죠. n1부터 무한대까지 할 때. 이게 확실히 수열을 바라보는 실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씁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사인 2분의 1 각
2다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느껴져. 얘를 다 봤더니 주기성이죠. 주기 4개짜리야. 4개마다 형태가 반복이 돼서 규칙을 남겨주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서 좀 당황한 친구들은요, 나열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절대값 굳이 풀려고 하지 마. 나중에 풀면 되니까. 봐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절대값 A2 더하기 A3. 1 넣어버리면 1입니다. 그죠? 더하기. 2 넣어버리면 0입니다. 알겠죠? 3 넣어버리면요? A4 더하기 A5. 3 넣어버리면 마이너스예요. 4 넣어버리면 0이고요. 5 넣어버리면 이거 수열이야. 5 넣어. A6 더하기 A8입니다. 그 다음에 6 넣어버리면 0이고 7 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A8 잠깐만 4, 6, 8 맞죠? 더하기 A10입니다. 그죠? 아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얘랑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뭘 곱했겠어? R 제곱을 곱했죠. 절대값 있어도 상관없잖아. R 제곱 양수니까. 그죠? 거기에 공비는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 마이너스 있잖아. 절대값만 보면 R 제곱이 공비인 거죠. 그죠? 이 마이너스 R 제곱이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도 식으로 정리하면 돼. 봐봐. 자, 갖고 갈게. 1 플러스 1 마이너스 공비 플러스 R 제곱분이. 그죠? 초항은요, 얘야. 절대값 그대로 써. AR 더하기 AR 제곱이에요. 그죠? 아주 골치 아프니까 절대값은 명확하게 뺍시다. 는 얼마냐면 얘가 2라고 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안을 보시면요. 잠깐만. AR, 오케이.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보거든요. 요 안에 보면은 얘를 AR로 묶으면 1 플러스 R만 남네요. 오케이, 요걸로 해야 되겠다. 봐봐. 여기 안에만 보면 1 플러스 R이 묶이죠? 여러분 1 플러스 R이 양수야, 음수야? 몰라. 양수야, 음수야? 아니 몰라. 이거 양수죠. 그냥 R의 크기가 이랬잖아. 됐습니까? 그럼 얘 빼도 돼. 그쵸? 결국 남는 게 이거야. 1 플러스 R 제곱분의 절대값 AR에 명확한 양수 빼야 되죠. 1 플러스 R이 있는 겁니다. 다 2다. 제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놓고 봐봐. 자, 문자 2개와 식 2개가 나온 환경입니다. 이렇게 연립하면 되거든요. 연립할 때 신경 쓸 거 아무래도 AR이겠죠. AR. 그죠? 네, 그래서 쌤은 그냥 이렇게 적은 다음에 첫 번째 AR이 양수고 A를 풀었어요. 두 번째 AR 음수. 이거 지금 풀면 그 A 값, R 값 다 나와 그냥. 그 중에 하나는 뭐 범위가 안 맞고 하나는 맞고 그게 답이야. 읽고 가면 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뒤에 뭐 자연세대 환경들은 여러분 체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절대값에 대한 환경은 좀 그 헷갈리면 차근차근 나열해서 알겠죠? 우리가 정리할 만한 정확한 포인트만 가지고 문제를 끌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여라. 네, 그리고 이제 풀이 마지막은 28번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학습용으로 뭐 괜찮은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까지 하고요. 나머지 또 이제 한 문제는 안 했는데 그거는 혹시라도 본인으로 해석한 친구들은 개별 질문하시죠. 28번으로 가시죠. 28번입니다. 요거는 뭐 공부할 만한 소재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볼게요. 최고점에서 1인 2차 함수 fx가 빨리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양수다. 이거 챙겨놓고 fx는 항상 양수예요. 붕 떠있는 2차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상수 k에 대해서 자 gk는 0이고요.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lx고요. 그리고 gx는 인테그랄 k부터 x까지 f 프라임 t ln t. 네, ln ft구나. 오케이. nq ln fx ln ft dt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다. 그죠? 그러나 요 또한 이제 대입과 미분은 기본으로 해놓은 거지.
자,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요. 자, gx가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a 값들이 딱 3개 있대요. 그죠? 즉, g'x가 0 되는 0인 x 값이 3개인데 a1, a2, a3 3개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 말은 봐봐. g'x가 얘인데 요거 1차함수 아니야. 0되는 거 하나 있겠지. 얘가 0되는 거 2차함수인데 l은 1이 0될 거니까. 그죠? 여기서 fx의 상황이 특정인데 fx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y fx 여기 어딘가 y는 1이 있겠죠? 이게 항상 0보다 크니까 x축 밑에 있겠지. 이렇게 굳이 그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렇죠? 얘가 얘기한 게 y는 1가 맞는 여기가 a1 크기수 맞죠? 크기수 아닌가? 크기수 a1 여기 극점이 a2 여기 대칭 a3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fx 1 되는 거 2개 f'x에 0 되는 거 1개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얘가 가운데 위치니까요. 아마도 요 힌트를 정답이면 a2가 등차수열처럼 그죠? a1 더하기 s는 먼저 하겠지. 이건 뭐 같은 간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 있죠. 자,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 갑니다. 모든 실수에서 gx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gk가 0이거든? 그죠? 이런 도함수를 갖는 입장에서 모든 실수 양수라면요. gk의 0을 한번 찍었으면 뚫고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미분 가능 없어 아니야. 뭐도 알 수 있다? g'k도 0임을 알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쵸? 그럼 g'k도 0이 되겠다라는 거죠. 체크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자, gx를 좀 추론해 볼게요. gx의 그래프 계가 보입니다. 봐봐요. 일단 x축과 0 되는 게 3개야. a1, a2, a3 3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fx의 최고차는 계속 1이니까 x를 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요거 이제 양수일 것이고 얘도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그죠? 아마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간격은 똑같을 거고요. 이해됐어요? 자, 요거까지는 추론됩니다. 봐봐요. 요게 지금 A2에서 직선일 거니까 A2,0 점대칭인 것이고 A2,0 그죠? 요거 X는 A2의 선대칭이야. 이해됐습니까? 이쪽이 대칭을 되겠죠. 요것도 이해됐습니까? 그죠? A2를 기점으로 봐봐. 요 LFX 지금 어쨌든 FX라는 그놈은 선대칭이고. 그죠? 요 직선 A2,0을 지난 직선이잖아요. 이게 점대칭이고. 점대칭과 선대칭의 만남이니까 여기 대칭형을 띌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면 이 넓이와 이 넓이 같을 겁니다.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이 fx, gx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인데 그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말은 x축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x축. 그쵸? x는 k가 될 수 있는 게 a1 아니면 a3일 거다. 뭔지 몰라 아직 알겠죠? 근데 k가 둘 다 가능하겠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 a3 이렇게 a2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k는 a2는 되면 안 되고 왜냐면 a2,0만 0은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더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k가 될 수 있는 게 a1이나 a2의 k가 잡히긴 a3에 잡히긴 합니다. 어딘지 모르는 거죠. 알겠죠? 뭐 저쪽까지는 우리가 다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요까지는 되게 가볍게 후루룩 흘러왔다가 이제 나도 되게 시간을 좀 뺐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얘가 힌트를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못하겠는 거야. 아니, 마지막 나에 대한 힌트가 선생님이 여기 당한 거야. 나도 인테그랄 알파1 알파2 왜냐면 지금 뭔가 이게 거의 다 잡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기까지 오면 영향이죠. 그랬는데 이거 지금 gx를 지금 나한테 적분하라고? 미친놈이란 말이지 이게. 여기서 이미 시간을 뺐습니다. 도대체 이거 왜 준 거지? 이걸 가지고 뭘 잡아내라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쌤이 이제 여기까지는 정말 뭐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추구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딱 봤는데 이게 이제 머리 아프면 왜냐면 나에서 쌤이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풀려면은 gx의 식을 특정하지 않으면 말도 안 돼. 그냥 gx식이 나와야 돼. 왜냐면 gx를 적분하잖아 지금 그렇죠? 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GX를 적분하려는데 이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르게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막 요거를 떼가지고 막 요거 뭐 부분 적분 너무 쳐보고 막 해봤는데 이상한 산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다른 안 되겠다. GX를 구하는 얘기인 것 같다. 하고 이제 저거 적분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고 나서 모양을 봤더니 이 생각을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식에서 내가 뭔가 뽑아내려고 나름대로 막 머릿속으로도 고민도 좀 하고 손도 좀 건드려보고 했는데 다 그냥 좀만 건드려도 다 지워버렸어. 왜냐면 쓸모가 없어. 다. 이 방향이 막 발산된 느낌이란 말이야. 뭔가 모용한 느낌이 아니라. 그러면 이 방향 바꿔서 형 GX를 구해내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풀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럼 GX가 여기 있거든? 근데 저기도 GX를 한번 이 정적분을 풀란 얘기인가? 이런 경험 또한 자주 있지는 않지만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적분을 표현의 함수에 써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그냥 산수하고. 그래서 내가 할 게 없어서 내가 이 적분을 도전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를 적분을 내가 산수하려면 무슨 적분이겠어요? 모양 봐봐. 부분 적분이죠. 그죠? 도함수를 적분적으로 잡고 lnfx를 미분으로 잡아야 되겠지. 이걸 부분적분에서 치려는 순간 이 모양과 연동이 되면서 이거 숨겨놨구나 라는 게 이제 이걸 딱 잡아내는 순간 여기서 캐치. 그래서 또 쭉 풀려버리는 케이스인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서 잡는 게 참 어려운 거지, 알겠죠? 예를 들면 풀고 나서 알게 된 거지. 이게 그 우리 연습했던 그 치환적분, 부분적분의 연산 문제일 뿐인 거야, 그냥. 알겠죠? 그 식을 여기 숨겨놓은 거야. 여기서 끌고 오라고. 나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GX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부분적 칩니다. 부분적 치면 이렇게 곱해서 적분된 거죠. T가 써야지, T.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고민하다가 이게 이쪽을 부분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선택이 되게 중요했던 거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거 곱하면 날아갑니다. K부터 X까지 그냥 F 프라임 T DT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부분적분 마무리하면요. X 집어넣어버리면 FX L은 FX고 K 넣어버리면 0 돼요. FK가 0인가 F 프라임 K L은 FK 0일 거야. 이 집중한 K 0이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K는 0이 이 K가 A1 또는 A3니까 이것도 정리해야지. K가 A1 또는 A3이기 때문에 A1 또는 A3는 봐봐 FX가 1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FK가 쉽게 말하면 1이라고 1. 알겠습니까? 네. FK가 이게 A1 또는 A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대 날아가 버리고요. 마이너스 얘가 뭐냐면 FX 마이너스 FK 마이너스 플러스 FK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GX야. 요거 밝히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봐. 요게 GX니까 이걸 여기 집어넣어버리면요. GX에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이 식이 이렇게 돼요. 인테그랄 알파 1부터 알파 3까지 다 날아가고요. 저기 있는 FK만 딱 남습니다. DX가 2분의 3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어디 있었다? 여기 있어, 여기. 이거지. 이거 그냥 적분 치라고 낸 거야. 알겠죠? 거기 키가 있었다는 거죠. 적분 쳤더니 숨겨놓은 거지. 오케이? 그런 거 봐요. 자, FK는 얼마인지 알아? 이미 좀 적어놨어. 1이야, 1. 그러면은 알파 1부터 알파 3까지 다시 말하면 알파 3 빼기 알파 1 이 길이가 2분의 3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남겨주는 거예요.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정리해 보면요. 뭘 잡아준 거야?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 요 길이가 2분의 3이야 라고 잡아준 거예요. 그때 마지막 질문 F 알파 FA2를 구해라. 요 극속과 요 꼭지점 높이 구해라. FA2를 구해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킬러 수준의 문제에서 가끔 쓰이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평가에서 또 건든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봐봐요. 뭐냐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최고차항에서 1이고요. 최고차항에서 1이라는 이 완만함이 정해졌다는 의미거든.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봐봐. 우리 알고 있는 정보가 이거야. 야, 여기가 y는 1과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여기 간격이, 이 길이가 얼마지? 2분의 3이
알고 있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1만 알고 있는 거죠, 현재.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한테 이 꼭지점의 높이를 구해라라는 질문입니다. 상황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지금 설정된 거 여기가 A1, 여기가 A3로 된 상태에서 이제 이 간격이 나와 있고 이 높이 구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봐봐요. 여기가 만약에 x가 0이고 여기가 만약에 2분의 3일 때 요 꼭지점 높이라 1과 1 더하기 2분의 5일 때 이 꼭지점 높이는 어떨까요? 자, 지금 나한테 나와 있는 게 높이가 1인 지점이 이 간격의 길은 2분의 3이야. 최고차항수 1이야. 그래프 이 완만하면 정해져 있을 거야. 이 완만함이 나 지금 꼭지 높이 구하는 거잖아. 이 함수를 옆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꼭지 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알파1과 알파2는 얼마나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랬어요? 이게 알파1이 바뀜으로써 이 길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이와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옆으로만 움직이는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1과 알파3로 식을 세워서 답을 구할 수도 있지만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파2를 대입한 그 환경을 정리하면 답은 나오겠죠. 여기 이 관계식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나오는 환경이 이런 환경이라면요. 여기에 x랑 이 교점의 x좌표는요. 뭘로 잡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쌤이 요 환경이 딱 정리된 다음에 쌤이 실제로 여기 0과 2분의 3을 박아서 풀었습니다. 그럼 fx는 아마도 fx는 0과 2분의 3에서 1이란 높이를 갖는 함수가 되겠죠. 얘라고 하나로 추정을 한 거죠. 왜 꼭지점 높이는 안 바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꼭지점은 가운데니까 f 4분의 3을 대입한 게 답이다. 이렇게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통 2차 함수를 이런 걸 많이 내는데요. 알겠죠?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 계속 잡히고 높이가 잡혀있는 환경이라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산수하기 편한 환경의 식을 잡아서 풀어라. 알겠죠? 어차피 이 식의 환경이 더러워서 식으로 또 밀고 가려면요.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보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사실 뭐 공통 영역은 그렇게 문항수는 많지 않은 느낌이지만 또 복습을 좀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으니까 복습하시고 알겠죠? 이 최근에 하고 있는 이 모의고사 풀이들은 복습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언제 진짜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생기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제 푼 다음에 혼자 다시 풀 때. 너무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시간 내서 푼 문제라면 틀린 문제, 그 다음에 아예 시간 때문에 손 안 됐던 것들 시간 투자해야 돼. 어떤 새로운 문제집이나 이런 문제 푸는 것보다 그게 훨씬 중요해 지금은. 이제 실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본인이 빨리 알아야 돼. 내가 시험 상황에 왜 이런 거 생각 못하는 거지? 그 분석을 빨리 해야 돼.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해석했을 때. 예상한 포인트 다시 점검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점검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또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있어. 그걸로 가 그냥. 굳이 프리 라인을 쌤이 해석할 때 해주면 여러분이 파악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자기 관점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중요한 킥이 되는 체크 포인트 당연히 가져가겠지만 그 외에 진행들은 너네들이 편한 게 있을 거야. 그거 해 그냥. 굳이 프리 라인까지 내 걸 다 따를 필요 없죠. 지금 너네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 못 봤구나. 하나 가져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뭔가 한 게 나오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쌤 풀이보다 쉬운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나머지 잘 푸는 거야 쉽게 말해서. 왜냐면 이게 지금쯤 되면 어떤 눈을 갖게 되냐면 나는 보편화된 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왜 그런 날 것이 안 생기는 사람이야. 그냥 보일 대로 보이는 사람인 거지. 매년 평가 문제만 분석하고 뭐 경향 따지고 뭐 분석하고 뭐 얘들 요구한 게 뭔지 따지니까 이 창의적 발사가 나한테 없어. 왜냐면 지금까지 어떤 경험치로 다 땜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되게 지금 나와 있는 예민한 환경에서 선생님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게라는 게 창의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나만큼 경험이 없을 거니까 데이터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가진 걸로 발상을 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되게 좋은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해봐야 돼. 지금 그런 걸 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꼭 이 모의고사 푼 다음에 어떤 자기 풀에 대한 오답. 알겠죠? 그 다음에 해석했을 때 포인트가 잘 잡혔다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이 필요한 게 있다면 아니면 뭐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그걸 다 해보셔야죠. 그걸 해야 돼.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 내재되어 있는 풀이 방향성일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고 있으면 그렇게 풀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알겠죠? 그래서 그쪽에서의 답을 찾는 것 또한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이게 쌤이 어떤 검증이나 분석이 필요한 환경이라면 연습장에 잘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선생님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있을 것이니 선생님도 여러 모의고사 잘 서치해서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문제로 잘 뽑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실수하지 실수야.